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OX로 알아볼게요. 먼저 원전주 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들의 하락이 가팔라요.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 이야기, 체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원전주였는데 왜 오늘장 하락하는 건지 두 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는지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X로 일치가 됐는데 오늘 뭐 미국 기업의 견제 때문에 한국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뭐 그런 뉴스들도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하락하는 겁니까? 왜 X 의견을 주셨는지요? 네, 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그 원전 관련 회사가 사실 그 한수원이라든지 지금 한국전력을 상대로 해서 지금 기술에 대한 기술 특허에 대한 부분에 좀 태클이 좀 걸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폴란드 원전 수주 규모가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사실 입찰 부분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 사실 조금 좀 불리할 것 같으니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좀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한수원 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해외 특허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표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좀 빠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실망감에 오늘 좀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사실 워낙에 좀 정책적이라든지 그 정부의 좀 힘이 필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9월 이후로 BHI 경우에는 네. BHI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반등을 좀 모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재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 하락이라든지 지금 반등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으니 지금으로서는 일단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태조 이방원의 한 그 원전이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오늘 그 두 종목이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X를 주셨고요. 이번에는 실적 때문에 빠지고 있는 PI 첨단 소재 볼게요. 전일도 5% 하락에 이어서 오늘 7, 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수요 둔화와 재고 부담의 늪이라는 다소 좀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이 실적 부진고리 언제 끊을 수 있을지 두 분의 투자 의견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X로 일치가 됐어요. 지금 거의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또 내려온 PI 첨단 소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가는 지금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즉 이제 실적 대비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주가 레벨은 좀 다소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에 뒷받침될 만한 그러한 이제 실적이 이제 나와줘야지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털이 유지가 가능한데요. 아시다시피 PI 섬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이번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2% 정도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6%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IT 일단 전방 산업인 IT 산업의 이제 IT 수요 자체가 지금 둔화가 되면서 지금 고객사의 오더컷 영향으로 좀 매출이 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크게 하락해 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해 예상 실적 물론 아직 4분기 실적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뭐 PR 한 20배 가까이 한 15배 이상 지금 적용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러한 좀 부담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에도 시장 전망은 좀 좋지 못한데요. 지금 가동률 저하와 지금 수익성 지금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또 증권가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3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당분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두 분 모두 다 X 의견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종목도 한번 볼게요. FSN입니다. 예전에 그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였던 회사잖아요. 네, 이름이 FSN으로 변경이 됐는데 3회 변경됐는데 12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가가 반응을 빨간불로 보여줬어요. 장중에 거래 제한포까지 갔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달린 상황 어떻게 볼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OX 나뉘어졌는데 저는 정혜원 과장님의 의견이 조금 의외였어요. 네, 지금 FSN 같은 경우에는 네. 유상증자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일반 배정, 유상증자는 아니고 맞아요. 아시다시피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점,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향해서 좀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는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일단은 이러한 광고 시장이 이제 4분기에 또 계절적인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F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커머스 사업 쪽에서 이제 자회사 이제 부스터즈 이제 쪽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 링티라든지 네. 이러한 브랜드가 지금 가파르게 지금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성장성은 좀 유효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 좀 실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에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는 이미 크게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정도 수준의 레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오늘은 5로 제가 지금 5를 드렸습니다. 네. 반면에 염정 팀장님은 X입니다. 오늘의 윗골이 좀 시세가 일단 분출됐다라는 거에 X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장 네. 초반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3자 유상증자에 대한 배정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 좀 짧은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FS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에 좀 실적이 영업이익이 102억 정도로 좀 높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상반기에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급감을 하면서 일단은 또 이제 하반기랑 내년까지의 앞으로 이제 광고 마케팅 쪽에서의 이제 수익성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라 투자의 자금 유치라든지 그리고 광고에 대한 좀 부담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위축 상황에서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쪽에 대한 좀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반응을 좀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실적 회복이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SN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한번 둘 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마감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종목 키워드부터 보시죠.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뭔가 겨울과 관련된 종목입니까? 딱히 겨울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4분기가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볼게요. 에코마케팅과 JYP 엔터인데 혹시 그 겨울철에 그 축구 네. 월드컵 네. 때문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네. 괜히 말했네요. FSN처럼 이제 디지털 이제 마케팅 광고 이제 대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에코마케팅은 국내에서 이제 디지털 광고 이제 종합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내 이제 1위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본업은 이제 광고 대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제 광고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그런 물론 이제 특수성도 있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광고비가 이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벤트성 그러한 좀 이슈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일단은 지금 광고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보통 이제 4분기,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광고 집행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광고 회사들 보면 거의 4분기에 실적이 이제 집중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4분기 정도에는 이제 광고 시장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이제 계절적 지금 성수기에 지금 진입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본업 이제 광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은 이제 신사업 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D2C라고 해서 이제 커머스 사업 쪽에서 이 회사는 대부분의 이제 매출과 지금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셀프 젤네일 그 브랜드인 그 오오라 같은 경우에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젤네일을 하는 셀프로 할 수 있는 이 오오라 브랜드가 바로 이제 그 에코 마케팅이 비즈니스 부스팅을 통해서 이제 6개월 만에 업계 1위에 등극시킨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비즈니스 부스팅 사업이 이제 핵심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좋은 좀 시장 성장성이 시장에서 좀 잘 팔릴 만한 그러한 좀 기업을 발굴을 해서 그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육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어지는데요. 대표적인로 이제 최근에 한 코로나 때 크게 성공을 했었던 게 바로 이제 오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쿨롱 마사지기 같은 그러한 시장의 대표적인 그런 히트 상품들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좀 사업 구조 다각화에 힘입어서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당분간 이러한 본업과 그리고 자회사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이익 턴어라운드가 지속적으로 좀 본격화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 또 계절적인 성수기에 좀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역시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난 이제 코로나 때 이러한 오라 좀 특수성도 있었고요. 상당히 그리고 이제 그러한 좀 효과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좀 실적이 다소 좀 둔화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지금 하향 다운 레벨 다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아진 그러한 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도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거의 한 10거래일 연속해서 지속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하반기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우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좀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목표 주가로는 한 2만 원 정도 선, 그러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기 이전 가격인 지난 시장이 하락하기 이전에 한 2만 원 정도 수준 가격인 한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지금 가장 최저점 52주 신저가인 12,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 12,000원,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마감에 산다에서 BGF 리테일 이야기하신 적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던데요. 이번에는 에코 마케팅을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염정 팀장님은 JYP 엔터를 갖고 오셨어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염정 팀장님은 JYP 좋아해 라고 올려주셨는데 지난번에 또 엔터주를 갖고 와서 적중했던 그 타이밍이 생각이 납니다. JYP 엔터 지금 왜 봐야 될까요? 네, 실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분기에도 이제 최대 실적을 좀 경신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연간 실적 자체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한 8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번 3분기에는 2분기 실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분기 대비해서 모두 다 약한 영업이익, 매출에 모두 다 50%대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올해 두 번의 고점이 65,000원대였습니다. 65,000원대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 기인한다거나 앞으로 종목에 대한 주가에 대한 안정성을 봤을 때 지금 다시 한번 좀 고점을 다시 또 터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3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좋은 종목들에 대한 좀 반응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1, 2분기에는 이제 걸그룹 중심의 이제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이그룹으로의 조금 좀 이동성이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은 아무래도 BTS의 군입대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보이그룹의 이제 공백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틈을 따서 지금 JYP 엔터의 스트레이키즈라는 보이그룹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이제 성장세에 비해서 올해 성장세가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빌보드 200에 두 곡이 연속 1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빌보드 200의 1위라는 성적은 사실 정말 놀랄만한 성적인데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K-팝 스타들이 이러한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많이 좀 부각이 안 됐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앨범 판매량 역시 구보와 신보 마찬가지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고 최근에 이제 컴백을 통해서 230만 장 정도의 선주문 앨범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앞으로 좀 주목되는 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많은 그룹들이 안정적으로 고르게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부분이 내년까지 지금 도 확정이 된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실적 성장세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흔치 않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 가격 메리트 면에서 올해 이제 3월과 이제 9월에 64,000원, 65,000원대를 두 번을 터치를 하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이제 바닥은 이제 5만 원대 정도에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만 원대 초반에서 5만 5천 원 사이라면은 매수를 하고 기다리시면은 일단은 6만 원 그리고 전고점이 6만 4천 원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9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을 봤는데 그 외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떨지 정현 과장님 수급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우선 외국인 오늘 좀 매수하고 있는 좀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반등한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면서 이러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뭐 오늘 좀 나온 그런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TSMC 관련해서 이번에 시진핑이 이제 3연임에 성공을 하면서 향후 뭐 중국의 이제 좀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러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좀 이로 인해서 이제 TSMC 쪽으로 향하는 수급이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좀 옮겨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기대감도 막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포스코 케미칼 역시는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예상대로 양극재 부분의 판가 인상과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지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지금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해서 이러한 중장기적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계속해서 좀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와 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꾸준하게 소리 없이 좀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KTNG인데요. KTNG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담배의 안정적인 해외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그러한 수혜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국내 또 대표적인 내수주이자 또 고배당주라는 점에서 역시나 시장의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KTNG 쪽으로 꾸준한 그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TNG까지 봤고요. 기관 쪽 수급 간단하게 봐볼까요?
네, 뭐 기관 역시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반도체 섹터로의 자금 유입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확인이 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일단은 매도하는 부분은 이제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이 큰데 신재생 쪽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CS 윈드 같은 최근에 신재생 관련된 섹터에 좀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좀 부분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섹터가 가장 좀 강한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수세도 좀 주요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한번 챙겨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에서 오늘 마감이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2237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14포인트 소폭의 내림세만 보이면서 688.47포인트. 오늘은 코스피에서 대형주들이 사실 계속 시장을 받쳐주다가 이들마저도 장 후반의 상승폭을 좀 줄인 것이 지수단의 상승 반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동쇼과 함께하셨습니다.